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출산 육아수당과 함께 김영환 지사의 또 다른 현금 지급 공약인 어르신 감사 효도비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충청북도가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에 따라 대폭 수정된 지급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충청북도가 제출한 어르신 감사 효도비 회신 공문입니다. 매년 지급하기로 한 감사 효도비가 기초연금 등 국가사업과 중복되고 재원 분담 시군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달안에는 구체적인 수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합니다. 수정안에는 정기적인 지급을 피하기 위해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을 한 차례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감사 효도비 수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초 김영환 지사의 공약에는 65세 이상에게 매년 30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80세 이상 10만 원으로 수정됐고 이번에는 일회성으로 다시 축소됐습니다. 매년 주는 것은 그 기초연금과 중복성이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르신 감사 효도비 신설에 대하여 일단 일회성으로 주는 거로 다시 검토를 해서 충청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시군들과의 분담 비율 조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도하시군의 분담 비율인 3대 7 비율을 출산 육아수당 사례처럼 4대 6으로 시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현재 상대적 인상을 통해가지고 국가전체적 노후도덕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일회성 현금성 급여 지급은 정책 효과가 전혀 없는 선신성 예산 기책에 불과하다. 향후 보건복지부의 수정안 수용 여부와 별개로 출산 육아수당에 이어 감사 효도비를 둘러싼 공약 구태 논란이 다시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두 곳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에 따르면 신림면과 동량면 과수원에서 신고된 과수화상병이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선 지난 9일 이후 충주 7개 농가, 진천 1개 농가 등 전체 8개 농가 2.1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을 감금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강력이나 폭력, 진흥 등 중요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을 다루는 수사부서인 강력범죄수사대에 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 예산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임정수 의원을 같은 당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막아서며 발생한 것으로 민주당이 임 의원을 제명하자 임 의원은 고소로 맞서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수요일로 바뀐 가운데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홈플러스 가경점에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형마트의 매출 파워를 등에 업으면서 농가 소득 증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쇼핑카트에 애호박, 오이, 방울토마토 등이 차곡차곡 담깁니다. 금방 따온 것처럼 싱싱해 보이는 농산물은 모두 청주 지역에서 생산됐습니다. 너무 좋고 싱싱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홈플러스 가경점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일 청주시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따라 상생 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당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뜻을 모았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위치나 유동인구 등에 따라 매출이 들쑥날쑥한데 대형마트란 든든한 우군을 만나면서 안정적인 발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신선 채소와 과채류 등 청주의 대표 농특산품 50개 품목이 판매됩니다. 청주에서 가장 큰
큰 매장에서 저희 농산물을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요. 네, 이번 상생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자리 제공을 함으로써 관내에 계시는 청주 시민분들께 지역 산물을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장 기념으로 시중보다 10%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촉 행사를 벌였고 대표 농산물인 애호박도 나눠줬습니다.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판로처를 좀 확보해주고 첫째 년도에는 홈플러스, 그 다음에는 롯데마트와 이마트와 연차적으로 1년씩 총 3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유업일 병일 변경으로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의 매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지역 상권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더욱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전국 시도지사가 신속한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선 중부내륙의 호수와 백두리간 등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해 중부내륙 지역이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등 중부 내륙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주 오송읍에 건립 중인 청주 전시관의 명칭이 청주 오스코로 확정됐습니다. 영문 약자인 오스코는 오송 컨벤션 센터의 알파벳 앞글자를 따왔습니다. 청주 오스코는 2025년까지 2,3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528개 부스 설치가 가능한 전시실과 각종 회의실, 근린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거래 감소로 장기간 침체됐던 청주 아파트 시장이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청약 열기 등에 힘입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보합에 근접하면서 상승 전환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4개구 가운데 청원구는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상승했고 흥덕구도 이번 주에 처음 상승 전환했습니다. 진천군의 한 향토기업이 도내 최초로 민간 수목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수목원 중 전국 최대 규모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천군의 한 향토기업이 문백면에 조성하고 있는 민간 정원입니다. 철쭉과 소나무 등 185종 4만 그루 이상의 수목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갖고 온 이 정원이 충북 첫 민간 수목원으로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업주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사회공헌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하셨고요. 그 수목원을 조성하시면서 지역사회 주민들께서 힐링을 하시는 공간으로 제공을 할 목적으로 충청북도와 진천군, 진천의 향토기업이 충북 최초의 민간 수목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2,440억 원을 투자해 민간 수목원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114만 제곱미터로 조성하는 겁니다. 민간들이 많이 투자가 돼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충청북도 전체를 호수 정원화하는 국가의 정원으로 큰 정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충북에 있는 수목원은 공립수목원인 청주 미동산 수목원 단 한 곳뿐입니다. 미동산 수목원의 절반 규모로 조성될 민간 정원이 수목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1,000종 이상의 수종을 보유하는 등 각종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목원을 중심으로 복합 휴양단지가 조성되면 도민 여가 생활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약 2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진천을 찾는 사람들께 관광이나 휴양과 체험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충북 최초로 조성될 민간 수목원이 문화예술과 관광을 아우르는 진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의 21개 박물관, 미술관 대표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연합전시가 단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물인 단산오옥과 송시열 조상은 물론 고 왕철수 작가의 풍경화도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파도 무늬와 함께 중앙에 단산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고려시대 먹. 2015년에 보물로 지정돼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단산오옥입니다. 1680년 문인화가 김창업 선생의 송시열 초상은 굵은 필선으로 이목구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조선 후기 초상화의 특징이 잘 드러난 점이 인정돼 2년 전 보물로 지정됐고 지금은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이 갖고 있는 고 왕철수 작가의 충주댐 수몰지구 풍경화 시리즈는 수려한 자연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당나무 한지로 만든 부채와 오래된 기차 시간표, 도검과 토기까지. 충북 21개 박물관 미술관의 연합전시, 찾아가는 뮤지엄 물결 있답니다. 도민과 시민들에게 현대미술 작품과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 박물관 미술관의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연합전시입니다. 단양처럼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없는 이른바 문화 소외 지역에 각 전시관의 대표 소장품을 갖고 찾아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양은 그동안 그 자연경치가 워낙 아름다우니까 자연경치 쪽으로만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 단양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역사와 문화가 함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공군박물관의 전투기 시뮬레이션과 고인세 박물관의 목판 인쇄 체험 등 교육 연계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이번 전시가 단양에서 첫 시작으로 충북 도내 소외 지역을 찾아가 계속 전시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람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대표 소장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단양 수양계 선사유물전시관에서 다음 달 7일까지 3주간 이어집니다. CJB 박원입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4년 만에 도내에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과수 화상병까지 발병하면서 충북은 그야말로 초비상인 상황인데요. 누리꾼들은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길 바란다라며 피해 농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이는가 하면 살처분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백신을 맞췄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라 평소에 관리가 필요하다 등 상시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농업용 전기요금도 오르면서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요즘 가물어서 24시간 스프링클러를 돌려도 힘든 상황이다라며 농가의 열악한 상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농산물 가격도 오르겠다라며 영농비 상승이 가져올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시력을 잃은 남편, 아픈 아이들까지 돌보며 집안일을 책임지고 있는 김명희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많은 누리꾼들이 감동했는데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드실 텐데 건강 꼭 챙기시길이라며 응원의 댓글과 함께 이런 분들에게 세금이 쓰여야지, 상이 아니라 돌봄 의료비 지원 등 복지가 필요하다라며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납치해 협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의 유인책으로 붙잡혔다는 리포트도 누리꾼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잡으면 뭐하나, 징역은 얼마 안 될 텐데 현금 수거책을 단순 가담으로 보는 게 문제다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가 하면 사비까지 못해 피싱범 잡은 경찰 대단하다 등 경찰관의 기지에 칭찬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도립대 새 총장 공모와 관련해 공정 인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영환 지사 천거설이 돌던 총장 후보자가 1차 공모에서 탈락했다가 2차 공모에서 새로 등장했다며 공정한 인사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오늘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스웨덴과 영국으로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윤 교육감의 이번 순방은 공약인 충북 글로컬 노벨 영재 리더 키움 해외 프로젝트와 노벨과학 리더 키움 해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노벨상의 본고장인 스웨덴과 영국의 우수대학과 과학연구기관 탐방, 한인학생 간담회 등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영동구는 영동의 자연을 담은 레인보우 힐링센터를 오는 26일 제20회 영동 국민의 날을 기해 4일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는 영동군이 197억 원을 투입해 관광 랜드마크로 건립한 시설입니다. 영동군은 시범 운영 기간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공공브랜드 개발을 위한 참여 단체를 모집합니다.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선정된 단체에는 최대 3,200만 원의 상당의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 신청은 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증평군이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행정 절차 불편 해소와 토지와 건축비 지원, 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이주 정착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주시가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 청주 시민으로 가구 소득과 재산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근로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동거주자는 관할구청에, 읍면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청주 한 지구대의 순경 27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 상당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한 경찰은 A씨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